안녕하세요, 부지런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미온 에디터 매트리얼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그 스케치업에서 미리 매핑된 매핑 소스들이 루미온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에디터 매트리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자, 뭐 스탠다드 매트리얼에 있는 이런 것들 어떤 각 항목의 속성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런 쉐이더들은 사실은 클릭을 해 보시면 이 속성 자체는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텍스처, 아니 지금 엉뚱하게 선택이 됐네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선택을 해 보시면 미리 설정만 돼 있다 뿐이지 이 옵션 자체가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뭐 어차피 같은 항목들이고요. 다른 것들 다 클릭을 해 보셔도 다 비슷비슷하고 설정값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이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드 플로어다 아니면 뭐 아스팔트다 라고 해서 그 재질에 대한 별도의 다른 옵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은 이제 제조사에서 미리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정작 이 커스텀에 있는 이런 항목들 8가지만 잘 쓰실 줄 알고, 요거는 이제 필요한 것마다 이제 불러서 쓰실 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스탠다드 재질에 관해서 설명을 하다가 여기 지금 텍스처 항목에 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제 그 디퓨즈 텍스처, 뭐 디퓨즈라는 건 이제 그 렌더링에서 사용하는 아주 뭐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죠. 여기는 이제 범프 텍스처가 들어가는 데고요. 이 디퓨저 텍스처는 그 DAE 파일로 저장을 할 때 그 해당하는 폴더에 하나의 텍스처 매트리얼 폴더가 아예 별도로 생성이 돼서 그 안에 있는 경로에서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퓨즈 텍스처를 클릭을 하셔서요. 자, 지금 다른 재질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자, 미리 준비되어 있던 게 뭐 이런 재질이니까 한번 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질이 바뀌면서 해당하는 면이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어떤 재질을 매핑을 하고 불러오든지 간에 루미온에서도 해당하는 재질은 뭐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재질을 쉽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텍스처 맵이 달라지면 따라서 여기 있는 옵션들도 작동하는 것과 따라서 똑같이 다 작동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빛이 나오고 있죠. M15 같은 경우에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뭐 반사가 되겠죠. 완전 거울처럼 되어버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뭐 텍스처의 어떤 설명이었고요. 자, 얘를 삭제하는 건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시 삭제가 돼서 원래의 매트리얼이 남아있죠. 원래의 매트리얼이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선택을 해서 자, 얘를 이렇게 불러오기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크기를 조금 키워볼까요? 어느 정도 나무 결이 좀 보이게 뭐 요정도 요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범프 맵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범프 맵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의 흑백 차이를 이용해서 까만색, 검은색 부분은 들어가 보이게, 흰색 부분은 위로 돌출되어 보이게 이런 식으로 쉐이딩을 처리를 해서 이미지에 어떤 요철감을 주는 오래된 렌더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오크 범프 맵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자, 열기를 해서 자,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자, 적용을 하시고 자, 프로퍼티스에 가면 지금 범프가 0.5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얘를 조금 수치를 조금 이렇게 올려보죠. 자, 어떻습니까? 골이 이렇게, 자, 이 수치가 낮을 때랑 비교해서 지금은 사실은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결이 있기는 하지만 카메라가 이 정도만 빠지더라도 어떤 그 결 요철감을 느낄 수가 없는데, 자, 얘를 수치를 살짝 조절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 아까 보니까 뭐 0. 요 정도, 뭐 이 정도만 건드려도 이렇게 표시가 나죠. 그 루미온의 범프는 어떤 그 다른 렌더링 프로그램에서의 범프와는 좀 적용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고요. 범프 맵의 어떤 범프 맵의 강도를 올리는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 톤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떤
다른 어떤 맥스 V레이에서나 어떤 이런 기존의 범프랑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어떤 높이 값을 어떻게 조작을 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범프 값을 많이 올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요철이 많이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이런 식이죠. 범프 맵으로 사용된 맵이 어떤 표면으로 이렇게 번져 나온다라는 어떤 이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적절하게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조금 밝기가 너무 톤 자체가 다운이 되어버리니까 살짝씩 조절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디퓨즈 텍스처와 범프 텍스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범프 텍스처 자리에는 지금 흑백의 범프 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범프 맵뿐만 아니라 루미온에서는 노멀 맵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든 범프 텍스처를 지금 노멀 맵 형식으로 얘가 해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범프 맵 사용은 조금 주의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플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텍스처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텍스처의 어떤 배치, 텍스처의 위치를 정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뎁스 옵셋은 조금 이따 보고요. 이 헤딩하고 피치하고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각 축 방향대로 이미지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돌리면 돌아가죠. 결 방향이. 자,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고요. 돌려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자, 피치 같은 경우도 돌리는 건데, 이 헤딩하고 피치하고 뱅크하고는 그 어떤 각 축에 평행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사용하는 거는 아마 이 어떤 헤딩, 위에서 봤을 때 움직이는 요 정도가 거의 아마 많이 쓰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XYZ는 이제 그 자체로 전체 이런 식으로 X축으로 이미지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 Y축은 움직이지 않죠. 높이 방향이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Z 방향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뎁스 옵셋에 관해서는 자, 옆에 이 벤치 있는 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 벤치가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뎁스 옵셋이 지금은 0인데요. 이 옵션은 아마 거의 건드릴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낮추면, 자, 마이너스 1 높여볼까요? 마이너스 1로 일단 해보죠. 자, 마이너스 1로 해두면 카메라를 뒤로 살짝 빼면, 자, 어떻습니까? 매핑이 벤치를 먹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카메라의 어떤 거리 값에 따라서 이 옵셋되는, 이미지가 옵셋되는, 텍스처 맵이 옵셋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 플러스 1로 해두면은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밑에 있는, 그죠? 지금 밑에 있는 돌이 보이죠? 카메라를 뒤로 뺐더니 어떤 이런 식의 카메라의 거리에 따라서 이 텍스처 재질이 옵셋이 뭐 높이 값으로 어떻게 다르게 보인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얘는 그냥 0으로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0으로 놓고 쓰시면은요, 카메라를 어지간히 빼거나 뭐 들어가거나 다 별 차이 없이 다 정상적으로 잘 보입니다. 어떤 이 옵션들은 저 멀리에 제가 나무를 두고로 심어 놨는데요. 자, 저 나무들에 대해서, 자, 요런 거죠. 카메라를 뒤로 뺐더니 나무가 하나 사라졌죠. 자, 카메라가 가면 갈수록 앞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나무가 결국은 두 그루가 있지만, 이 나무를 뒤로 쭉 카메라를 빼버리면 하나의 어떤 뎁스 옵셋이 설정되어 있는 나무 자체는 이런 식으로 화면에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그 화면에서 보인다라는 건 이 컴퓨터가 처리해야 될 용량이 늘어난다는 소리고, 이 루미온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멀리 있는 이런 그 나무 같은 이런 객체들, 쉐이딩들을 이런 식으로 뎁스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날려서 그 뭐랄까요, 어떤 그 CPU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할까요? 물론 이제 어떤 렌더링 과정을 거치면 멀리 있는 물체도 나오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는데, 자, 만약에 이런 나무가 뭐 지금 두 그루니까 상관없습니다만 막 수천 그루 심어 놨다고 한다면, 저기 멀리 보이는 나무까지 다 한 화면에서 움직인다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작업하는데 방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뎁스 옵셋 옵션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요. 어떤 뭐 수목이나 이런 데서는 쓸 수 있겠지만, 어떤
주로 대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건축물이나 어떤 구조체, 이런 거에서는 손댈 필요가 거의 없는 그런 옵션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스탠다드 옵션에 있는 어떤 텍스처와 어떤 플레이싱, 그리고 각각 거기에 있는 어떤 옵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